안녕하세요. 복지를 더 쉽게 더복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보장을 받고 계시거나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소득인정액이란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거나 생계급여 지급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나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의 선정 기준이 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내에 해당되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95만 원이라고 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된다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62만 3,368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32만 3,370원이 매월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지급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공제 후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복지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가구의 소득인정액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모의계산으로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살펴볼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중 소득평가액부터 살펴볼게요. 그런데 소득도 아니고 소득평가액이라니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득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소득은 거의 대부분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근로소득,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등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등 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재선소득,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등을 포함한 사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공적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 사적이전소득은 월 지원받는 금액이 가구의 중위소득 15%를 초과할 때 초과분만 소득으로 반영되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은 사적 이전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 및 사업소득은 일부 공제가 가능한데요.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 등은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30만 원 공제 후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장애 특성이나 연령에 따라 30% 공제 외에 더 유리한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표에 있는 공제 항목은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장애요인, 양수당, 아동수당, 한부모 가족 아동장육비, 입양야동 양육보조금 등 양육요인, 유급요인으로 생활보조금,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1인 가구 중위소득 20%에 해당되는 금액은 차감이 가능하고 만성질환 등으로 정기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3개월 평균 의료비는 차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장가구원주, 대학생 등록금을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차감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득평가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살펴볼게요. 재산도 아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니 용어가 좀 어려우시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 토지, 건축물, 회원권, 분양권 등 일반 재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종류별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재산액 전부 다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즉 공제되는 재산가액이 있는데요. 바로 기본재산액입니다. 기본재산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제도별, 거주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은 서울, 경기, 광원, 세종, 창원 지역, 그 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상위 본인보장 경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중 어느 지역에 거주한지에 따라 기본재산액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주택,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가구의 총재산액이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기본재산액 외에 추가로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금융재산 중 500만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채는 어떤 부채를 반영할까요?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을 포함합니다. 개인 간 사채는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진 않지만 법원 판결문을 받거나 화해 조정소설을 받은 개인 간 사채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즉 한도대출,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 신용대출, 즉 카드로는 부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고 100%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기본재산액과 부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재산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주거용 재산 전액 주거용 재산 환산율, 즉 1.04%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주거용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 가족은 2023년부터 4급지로 개편되었으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3급지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경기지역 2억원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주거용 재산 2억원 중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5,100만원을 초과한 4,900만원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1억 5,200만원 중 경기지역 기본재산액 8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경기지역 2억원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78만 7,10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동차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자동차는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2천만원이면 월소득이 2천만원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면제, 감면, 일반 재산 적용 가능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조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자세히 정리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인정에 관련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으로 반영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퇴직금, 보상금, 현상금, 근로장려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은 세전금액, 세후금액 중 어떤 금액을 반영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세금 공제전 금액을 반영하고 공적 자료로 회신되는 연간 소득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우선 반영하고 식비 등 비과세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한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출금 상환액은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에서 압류되는 금액도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토지 등 재산가액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공시지가, 즉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반영하고 임차보증금은 95%만 반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